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양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로잉업 그룹 사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 그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니다. 물론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고요.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네. 제가 사업 강의를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요. 저는 자영업을 25년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한 종목만 25년이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되겠죠. 혹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개인 사업이나? 한 분, 두 분, 세 분? 이거 많으시네. 잘 오셨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에서는 뭔가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딜레마가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쓰질 못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깨지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전국에 한번 유통해 봤으면, 아니면 세계적으로 한번 수출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요, 유통에 관심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인 걸 모르고 자영업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제조업은 돈이 한 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서 물건을 납품하고 뭐 한 달 뒤에 받든 뭐 두 달 뒤에 받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항상 현금이 부족하죠. 제조업 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든 게 계속 제품이 회전이 되면 오늘 파는 거 오늘 물건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을 모아서 제조업을 하고 싶은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조업이든 자영업이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봤어요. 미국에 백만장자가 있어. 꽤 유명한 백만장자가 뉴욕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뉴욕을 갔어요. 갔는데 한 2주 정도의 일정으로 이제 뉴욕을 갔는데 은행에 먼저 갑니다. 은행에 가서 400달러를 대출을 받아요. 뭐 400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400달러를 대출을 받고, 대출을 신청하는데 백만장자니까 신용 대출도 되겠죠. 근데 담보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담보로 뭐를 맡기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타고 온 자동차를 맡기겠대요. 백만장자니까 차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기꺼이 그래서 차를 은행에서 이제 담보로 받았죠. 그리고 2주 뒤에 그 백만장자가 400달러와 그다음에 16달러 이자,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겠죠. 16달러면은 뭐 한 2만 원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갚으면 이제 대출을 상환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왜 400달러를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복잡한 뉴욕에서 단돈 2만 원으로 차를 2주 동안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만 해도 주차요금이 꽤 비싸죠. 종일 주차가 35,000원인가 하죠. 한 시간에 6,000원.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좀 더 생각을 좀 완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생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원래 제가 이 사업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개그스러운 그런 사업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5분 만에 한번 끝내보려고 오늘 그 시작 멘트는 좀 생각을 좀 열린 마음으로 사업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잘 오셨고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1터미널, 2터미널 있죠. 거기에 그 문구, 완구, 기념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업을 제가 한 25년 정도 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단골이 많으면 좋겠어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 상품에 따라서 자기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음식점을 하신다 그러면은 단골이 많으면 좋을 거고, 공산품을 취급하시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을 것이에요.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하루에 한 10만 명 이상, 또 성수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공산품을 유통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이곳에서 꾸준하게 이제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에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부도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 부도가 났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미친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일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히 했던 그게 죄라면 죄예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 부도를 맞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야, 이거 산으로 가야 되나? 바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부도를 맞고 어떤 그 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정말 재래 사업이었던 거예요.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납품하고 어떤 그런 그 재래 유통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찾아봤을 때는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비즈니스니 뭐 디지털 라이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이제 책 저자죠.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이미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좌측 여러분이 보시는 이 좌측에 엠플로이라든가 셀프 엠플로이 이것들은 전부 노동을 시간으로 바꾸는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돈으로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4분면에서 제가 넘어가야 할 곳은 우측 4분면이에요. 이 재래 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시행착오가 생기고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 거를 저는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권리 수입이라고 해요.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 속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권리 수입 받죠. 여기 임대해서 새 들어 사는 사람들, 뭐 2층에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비즈니스를 제가 하려고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리고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대기업들.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찾은 것은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이 대기업이나 많은 투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 지식이나 어떤 그 자금이 필요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금도 필요 없었고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유사나라라는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찾았을까요? 찾고 싶었으나 이 사업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유사나라는 회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자, 이분이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업을 유사나라는 사업을 전달하면서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이 전 세계적으로는 211조 원에 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5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회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1위가 영양제가 51%, 우리나라에서 5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니까 2.5조 원, 뭐 3조 원 가까이가 건강 관련된 영양제가 그 매출이 올라오고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이래요.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었어? 당장 뛰어들고 싶을까요? 저 역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을 고민을 했어요. 1년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안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계속 저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1년 만에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 와서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듣게 됐죠. 근데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격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대요. 그리고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부업으로 시작해서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래요.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혹 하십니까? 유레카 이렇게 외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런 회사를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회사를 회사 그리고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에게 충분한 수익이 주어지는가?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도 나에게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 정보를 들으러 오셨을 때 그 정보 중에 가장 큰 어떤 그 나에게 부가가치를 주는 거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이 충분한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알아봤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닥터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설립을 하셨어요. 전문 경영인이 설립한 게 아니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예요. 의사, 쉽게 얘기해서 의학 박사가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1992년에 미국 유타주에서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 31년쯤 됐죠, 지금부터.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유산화라는 회사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공장의 모든 원료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제품을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신뢰가 좀 더 갈 수 있겠다. 그리고 25년간 31년간 25개국에 진출을 한 글로벌 회사라는 거죠.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잠자고 있어도 시스템은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는 시스템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있어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게 글로벌 사업의 장점이겠죠. 또한 그 유통망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이 좀 넘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데서 박작박작하면서 하느니 인구 많은 곳에서 또 다른 어떤 이 31년간 25개국에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시장은 더 넓어지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대로 지금 시장이 남아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시장이. 그리고 유산화라는 회사는 미국 백악관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백악관이라고 하고 있는 곳의 어떤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에 백악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뭐 최근의 생활 습관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정보력이 우수한 곳이 미국 백악관이죠. 근데 백악관에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와 공동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어떤 장내 미생물을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사나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미 뒤질 만큼 뒤져봤다. 뒤져봤는데 괜찮은 회사다. 아주 훌륭한 회사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유사나라는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나스닥에 처음에 상장을 하고 그 상장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이 채 안 됐죠. 60배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을 했죠. 4번의 액면 분할을 통해서 2011년도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나라는 회사는 멕시코 연안, 태평양 그 멕시코 연안에 있는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사노비브라고 하는 연구소 겸 병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죠. 근데 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2006년도에 어떤 그 KBS 국영방송이죠. KBS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대체의학의 어떤 선구자로서 이 사노비브 병원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나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정부의 어떤 그 법적 제도 안에 회원 등록을 했죠. 이 회원 등록을 한 이유는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내가 투자금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제품을 내가 섭취하고 내 몸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는 그런 소비자 피해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소비자에게는 600만 원, 저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1,500만 원 투자하지 않고도 1,500만 원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남는 장사예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내가 1,500만 원 투자하고 1,500만 원 원금만 회수할 수 있어도 괜찮은데 1,500만 원 투자하지도 않았는데도 1,500만 원을 보상해 준다는 건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에 보시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50개 회사가 등록이 돼 있고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는 67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미등록 회사는 3,200개. 합치면 3,300개가 넘는 회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그 회원 직접 판매라는 이름 사업자를 내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3,200개 회사가 어떤 그 회원 직접 판매라는 사업자 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시고 잘 오신 거예요. 3,3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50개면은 한 0.5%쯤 되나요? 0.5%의 관문을 뚫으신 거예요. 맞나요? 0.5%가? 0.5%라는 게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확률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내신이 1% 안에 들으셨던 분, 이런 분들한테는 0.5%가 뭐 그만고만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내신 1% 안에 들지 않았던 분들은 이 0.5%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인지 피부에 잘 와닿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개의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 아니야? 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직접 조합 527호 2003년부터 저 번호를 지금까지 약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좋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품은 사실 직접 체험해 보면 제일 좋아요. 먹는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먹어봐요. 여러분들 맛집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라온데 이렇게 뭐 기회가 돼서 가셨을 때 정말 내가 들은 그 정보만큼 어떤 만족도가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사실은 음식은 제일 좋아요. 저도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 전북이나 전남 쪽에 뭐 고향을 두시거나 계신 분 계세요? 계시겠죠. 뭐 지역 감정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라고 소문 났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입에 어떤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 때문에 그 뭐 광주나 전남, 전북에 갔을 때 뭐 전주에 갔을 때는 비빔밥, 광주 뭐 전남에 갔을 때는 뭐 일반 백반, 뭐 백반이면 이제 뭐 그 반찬이 뭐 30가지가 나오니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전주 쪽에 가면은 그냥 김밥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맛집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분들의 그곳에 사는 분들은 제대로 된 데를 못 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어떤 상식적으로 들은 정보하고 제가 체험했던 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들도 사실은 한 번쯤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바를 수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피부 케어할 수 있는 바디 케어 제품들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여기 머리 벗겨진 사람 저 양반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20대에 이미 영국의 와튼 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20대에 백만장자가 되시고 시티뱅크, 시티은행이죠. 시티은행 부사장을 20대에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저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박사일 거예요. 전문가일 거고. 이 사람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웰니스 분야에서 백만장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배출될 것이다. 웰니스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사업하고는 틀려요. 질병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있죠. 사실 길을 가다가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는 이상은 애지간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줘요. 근데 이 웰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그 질병 사업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사람이 좀 더 그 건강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미 건강하고 있는데 이 건강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 식습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쪽 관련 분야를 웰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웰니스 사업을 통해서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웰니스 사업의 어떤 시장 경제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조 7천억 달러면은 엄청 많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계산은 안 되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은 60년대, 70년대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거는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부가가치가 크고 모든 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컴퓨터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 관련 분야가 계속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라고 하는 최첨단 컴퓨터 산업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미래 경제학자가 앞으로는 웰니스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벌고 싶으면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기가 하던 습관,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관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히 아침 9시까지 출근하면 아침 7시까지 막 출근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죠. 이게 관성이에요. 그 관성을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정말 벌고 싶다. 관성의 법칙을 깨트리셔야 돼요. 돈이 있는 곳으로 내가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미래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는 책이 5권이 보여요. 이 책은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책이에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 비교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유산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그 헬스팩, 독성이 없는 건강 기능 종합 영양제를 메인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플래티늄 플러스라고 하는 별점과 어떤 그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뭐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미 학습이 된 어떤 그 백과사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백과사전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백과사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사항을 지식을 어떤 이제 알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최첨단화 됐죠. 이미 컴퓨터가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GPT에 물어봤어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를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뉴트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전문 서적 영양 보충제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자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아니면 이 회사에서 사보로 발간된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나올 거. 두 번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영양제의 성분 효능, 안정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위 자료에서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 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해당 가이드에서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을 참고하래요. 사람 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 좋은데 참고하셔서 네가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효능, 안전성, 제조 과정 등이 기준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산화 회사의 제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높은 별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져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주 똑똑한 애예요. 안전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PDR이라든가 CPS에 등재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과 의사 편람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 책상 위에 놓고 의료 선진국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요. 근데 의학 선진국에서는 항생제보다는 자가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의학으로 처방할 수 있는 아니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걸 처방을 먼저 해줍니다. 그 처방해주는 기준 가이드로 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보는 이 책에 유산화의 어떤 제품들이 등재가 돼 있고 의사들이 처방을 해준다. 처방제로 쓰이고 있는 제품이 유산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없나 봐요.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그 컨슈머 랩, 미국의 컨슈머 랩이죠. 미국의 컨슈머 랩에서 6년 연속 제품이 우수하다라고 1등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유타주의 유산화 본사가 있어요. 그 미국의 한 주는 우리나라만큼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큰 주에는 그 유타주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회사들 중에서 유산화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최고 권위의 시상식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이관왕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런 국가의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700여 개가 넘는 우수한 제품 관련된 어떤 우수한 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700개의 상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한 분야에서 700개가 넘는 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쁜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 지인이나 또 본인이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초, 중, 고 16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 12년, 16년. 뭐 대학원이면 16년 이상이 되겠죠. 16년 이상 어떤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본인이 일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상을 몇 개 정도 받으셨어요. 뭐 개근상, 밥상 다 포함해가지고 저는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밥상과 개근상인데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야에서 700개 이상을 받았다는 거는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이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 일일이 열거해봐야 목만 아프고 시간 낭비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그렇게 우수한 제품들이 많은 그 스포츠 선수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제품을 후원하고 있지요. 올림픽 선수들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종목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배우자에게 인생을 걸고 있죠. 우리 아내가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로또라도 맞아왔으면 배우자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축구든 농구든 어떤 여러 가지 그 종목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몸 관리를 하냐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섭취를 해요. 뭐 군뱅이, 장어, 뭐 지렁이,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것도 못 먹어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롯데 자이언츠에 예전에 오래전이죠. 한 4, 5년 전에 아두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외국 용병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약물로 퇴출당했어요. 그리고 한화의 최진액이라는 선수도 그 약물 때문에 1년간 경기 출장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환 선수도 이 금지 약물 때문에 본인은 어떤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그게 그 중에 이제 금지 약물이 포함이 돼 있었나 보죠. 그래서 2016년인가요? 그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게 해달라고 기자회견하면서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하고 그랬던 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선수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사실 내가 먹어보고 이 정도만 확인한다 그러면은 사실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논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것이다. 그리고 유산화가 후원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20년도인가요? 도쿄올림픽에서 10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북경 그 동계올림픽에서도 146개 종목에 21개 메달 이런 그 혁혁한 어떤 성과들을 자기 몸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이.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목에 유산화해서 제품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협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협찬보다는 후원이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뭐 10만 원, 20만 원 협찬하는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효능을 입증됐다. 여기 가운데 상단에 이제 이정우라는 선수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지금 이제 나이가 24인가 25인데 벌써 뭐
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분야에서 24년 동안 2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천억이라는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목숨 걸겠죠. 네.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분야에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0명 이상의 연구진이 150명의 그 박사 학위를 받은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진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여름에 가을쯤에 이제 포도즙 같은 거 많이 드시죠. 제가 우리 집에서 큰 가마솥을 놓고 포도를 막 사다가 푹 이제 끓여가지고 다른 거 넣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 끓여서 그 즙을 짜서 봉투에 담아서 팔았어요. 팔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팔아도 돼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팔아도 돼요. 제가 끓인 포도즙하고 150명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끓인 포도즙하고 여러분 같으면 뭘 드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인데 제 것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물론 제 주변 지인 한두 명 정도는 사줄까 말까 하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3,200개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중에 150명의 박사진을 보유한 회사가 몇 명일까요? 물론 그중에도 똑똑한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150명에 대항할 회사는 없다. 그만큼 유산화는 건강만을 생각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리 건강만을 생각하는 150명의 연구진들. 네. 이런 사람들이 유산화를 아까 나왔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 USPTO라고 하는 거는 미국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에서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수명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 유산화라는 회사는 우리 인류의 생명에 관계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 특허청에 저렇게 정식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이 좌측 박스에 보면은 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특허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좋은 회사가 좋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돈 때문에 이런 사업 설명 강의장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이 안 되면 회사 좋고 좋은 회사는 많죠. 근데 그 회사 좋은 회사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문제야.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 많죠. 근데 그 좋은 제품들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나하고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산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내가 사용을 해보고 주변 사람부터 공유하는 일이 이 비즈니스의 전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이 필요 없고요. 나이는 필요해요. 한국 나이로 만 2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성별 필요 없고요. 학력 상관없습니다. 경력 필요 없고요. 지역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31개국의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체험해 보는 순간부터 사업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울 수 있겠죠. 팀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나 혼자 해야 돈이 돼요. 그런데 이 유산화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좋은 정보를 알고 주변에 같이 해야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요? 그쯤 배웠을 것 같아요. 홍익인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정신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널리 알리기만 하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연말이니까 복들 받으셔야죠.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저는 사실 여기 상속이란 단어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셋째 아이는 늦둥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한 45살쯤 차이가 나요. 그 아이가 제가 환갑이 지나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할 때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최소한 밥은 먹고 살게, 이변이 없는 한 그 아이보단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는 끔찍한 거예요. 얘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돼. 큰애 둘째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막내만큼은 뭔가 좀 굶지 않게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과거에 회사 부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또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내 아이한테만 뭔가 상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0년 동안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플랫폼, 어떤 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내가 성공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핸드폰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들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쉬워요. 물론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자주 하면 쉬워져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뭐 자선 사업들,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는 전부 영리 목적이 이 회사의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돼야 되지,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유산화만의 어떤 차별성들이 있어요. 3,200개, 3,3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유산화는 그런 3,299개의 회사와 다른 점. 자, 볼게요.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중복 매출이 뭐냐면은, 자, 여기 미1, 미2, 미3가 있죠. 요 대목에서 좀 빵 터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다 접수됐어요? 미1, 미2, 미3 여기 딱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미1, 미2, 미3. 자, 미2에서 발생을 한 매출이 또 미3에서 발생한 매출이 소실적의 20% 정산 후 그다음에 대실적으로 한 번 더 준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사장님은 100만 원에 뭐 한 10% 정도의 수입이 된다 그러면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1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추가로 한 번 더 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준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미1, 미2, 미3라는 어떤 저거는 내 후원 수당이 들어오는, 내 소득이 발생하는 통장의 어떤 번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통장, 2번 통장, 3번 통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20%를 공평하게 차별 없이 준다. 자, 타 회사는 3%부터 20%까지 후원 수당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나눠줘요. 근데 유산화는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이미 시작하셨던 분이나 똑같이 20%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이분은 1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저분은 1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서 쓰면 저의 2배를 발생시켰죠. 그러면은 수입도 저의 2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10만 원의 수익이 되면 되는 거고, 저는 5만 원의 수익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런데 타 회사는 저분은 100만 원의 수익을 발생했으니까 뭐 20% 해가지고 20만 원의 수익을 준다면 저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이 작기 때문에 3%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의 3%면은 15,000원이에요. 분명히 일의 양은 절반 정도 한 건 맞지만 수입의 차이는 15,000원과 20만 원이니까 거의 10배가 아니고 10배가 넘죠. 한 13배 정도의 수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내가 절반밖에 못했으니 절반 정도의 수익만 되면 되는데 그 절반 수익이 아니라 10분의 1 이하의 수입이라는 거예요. 타 회사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산하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고 내가 한 만큼 똑같이, 물론 먼저 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매출은 크겠죠. 그러니까 큰 매출에 20%를 받는 거고 내가 일을 조금 게을리하거나 시작한 지가 늦어서 매출 규모가 작으면 작지만 그래도 20%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공평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쉽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보통 내통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운영을 하는 회사들은 내가 먼저 가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요. 버즈라고 하는 이제 구정 광고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죠. 그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면은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입이 멈추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회원이 늘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는 그 회원 밑에 내가 다시 그 사람 밑으로 가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선택하고 더 사업을 성장시키기에 용이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는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열심히 안 해. 그러면은 이 사람만 쳐다보면 야 너도 좀 열심히 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돼서 내가 또 이분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탑 리더가 기존 그 리더님 밑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 구조다. 수입이 안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 중복 매출을 인정해 주면서 무한 깊이, 보통 그 나머지 3,200개 되는 회사들은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대수 대야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미1, 미2, 미3가 저예요. 그리고 뭐 A, B, C, D 이거는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 대신 뭐 4명까지 아니면 7명까지 이런 대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있는 사람에 대해 발생한 매출은 내가 어떤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제한에 밖에 있는 사람은 매출은 내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시간 속에서 어차피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 수입은 끊이지 않고 무한대로 수입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 그 수익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이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너스에 대한 장점이 내가 전달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소득을 창출했을 때 그 사람의 일정 부분의 소득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수익의 특징을 있고요.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 마감이 없는 잔여 실적.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 과거에 뭐 방문 판매, 다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어떤 그 오해를 샀던 부분이에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잔여 실적이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유산화는 마감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고
남는 그 흔히 말하는 포인트, 남는 실적은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미국 회사기 때문에 주 지급을 해줘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지금도 대부분이 그래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바로바로 현금화되는 사업이에요. 현금화되는 사업이 한 달 동안 현금을 많은 돈을 은행에 갖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자 부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은 어떤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회사로 귀속되겠죠. 근데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지급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막강한 자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 유산화 후원 수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의 법칙.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오늘부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 12월이죠. 내가 시작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그 전개 방식은 내가 경험한 거를 나누는, 누군가에게 같이 공유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누군가에게 한 명을 한테 전달을 했어요. 자, 2월 달에는 나도 한 명 또 할 거고 12월 달에 전달한 누군가도 또 한 명을 전달하겠죠. 그럼 이제 4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나오는 숫자? 가끔가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2 더하기 2는 4는 맞는데 저 2는 왜 나왔을까? 앞에 2는 두 번째 달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달에는 12월 달에 너랑 나랑 한 명씩 전달을 했으니까 1월 달에는 나도 한 명, 너도 한 명. 네. 자, 그러면 1월 달에는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는 4명이서 또 누군가에게 한 명씩 전달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2개월이 됐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몇 명쯤 될까요? 4,096명이에요. 2023년 12월 달에 제가 어떤 사람의 사업 설명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을 때, 결심하고 일을 했는데 2024년도 12월 달에 나로부터, 근데 저 4,096명이 다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제가 전달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1년 또 한 달에 한 명씩 12명한테만 전달했을 때 저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가끔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내신 1% 안에 드는 사람이고 저같이 두 자리 숫자 언저리 저쪽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10분의 1만 해도 400명이에요. 400명. 네. 한 달에 한 명씩 꾸준하게 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4,000명이 되지만 저같이 능력이 좀 모자라고 뭐 어떤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만 해도 400명이라는 거예요. 이 400명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섭취를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400명이면 8천만 원이죠. 네. 맞나요? 한 달에 매출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에 20%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20% 드린다고 했죠. 물론 그 20%는 포인트에 대한 걸 주는 거긴 하지만 내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신 1% 안에 드는 사람이 4,000명을 했다. 1년 뒤에 내 수입은 4,000명이면 8억이에요. 한 달 매출이. 10%만 잡아도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으로 8천만 원 받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해요, 기절. 왜? 한 달에 8천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물론 제 경우입니다. 기절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가의 법칙이에요. 저는 사업한 지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 혼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당신 혼자 해. 집에 제품 갖고 오지 마. 나보고 하라 소리 하지 마. 이 세 마디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저도 세 마디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혼자 했어요. 혼자. 근데 혼자 뭐 되겠습니까? 1년, 2년. 그러니까 점만 찍었던 거예요. 12월 달에 점 하나 나 혼자 딸랑 점 찍어놓고 1년, 2년 시간만 흘렀어요. 근데 이래선 안 되겠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시간 속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줄었으면 제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기서 이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죠. 네. 저 산술적인 숫자처럼 저렇게 인원이 저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늘지는 않았지만 늘어났다라는 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도 야,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남편하고 애들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부도가 나서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할 때 이 사업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계세요. 뭔가를 찾고는 있었지만 유산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산화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그분이 저에게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구름이 안 보였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유산화 했을 때 저는 술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 양반이 또 어디서 뭔가 이상한 술집에서 뭐 또 꼬임에 빠졌구나. 근데 시간 속에서 이 사업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를 저는 골드쯤 돼서 알겠어요. 이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지금은 사업이 골드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이 지조차고 하는 거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노는이 연보한다고 한번 가볼까? 라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 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저만큼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이 되어지는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이 그룹에서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분은 굉장히 키는 아담하지만 가슴은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본사에서나 우리 그 세미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보실 때 정말 발이 안 보이게 빠바바바박 다니시는 분, 뒤에 흙먼지를 일으키시면서 다니시는 그분이 계세요. 우리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김지훈 스폰서님이에요. 네. 그분을 혹시 보시게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항상 그러죠. 엄지척 딱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려다봤어요. 아담하잖아. 그게 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가의 법칙 때문에 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웰니스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을 원해요. 그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굉장히 찾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찾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찾고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너 이거 찾고 있지? 이거 한번 해봐.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한우물만 파던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시간 속에서 25개국,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갔죠? 그러면은 최소한 50개국이에요. 저 점들이 점점 바글바글해지겠죠. 네. 여담입니다만은 유산화가 들어가 있지 않는 네팔에도 저는 소비자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네팔에서 유산화 제품 주세요 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자기가 나라로 돌아가면서 제품을 가지고 가고, 물론 정기적으로 주문하진 않아요. 택배에 왔다면 택배비, 운송료, 택배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중국의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필리핀의 소비자는, 저는 필리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사업차 몇 번 가봤는데 중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소비자가 생길 일이 없는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로벌 비즈니스는 시간 속에서 되어진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자, 미1, 미2, 미3 또 나왔어요. 자, 내가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후원 수당이 들어오는 소득이 발생하는 통장이 한 개냐, 세 개냐 그 차이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한 개의 소득이 발생하는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체험해 보시면 돼요. 이 50만 원, 야 무슨 제품 체험을 50만 원어치 해? 혼자 다 하셔도 되고 내 남편하고 하셔도 되고 우리 아이하고 하셔도 되고 옆집 아줌마하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숫자적으로 한 개의 소득이 발생하는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필요하다.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은 또 깝깝해져요. 아, 먹고 죽을 55만 원도 없는데 50만 원이 어디서 이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세 개의 후원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500포인트는 500포인트고요. 약 돈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숫자적으로 100만 원 그러면 우와 커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젊어 보이세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30년, 40년, 뭐 50년 되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30년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100만 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고 큰 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한 번에 돈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10,000원, 15,000원, 뭐 약값 하면 3,700원 이렇게 해서 지출했던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지출되는 돈이 없어지고 지금 그 대신 한 번에 120만 원 정도로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나에게 소득까지 발생한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코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개의 소득 통장과 세 개의 소득 통장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업 설명은 2시간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나로부터 매출이 아까는 100만 원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포인트가 2,000포인트, 2,000포인트, A, B, C, D 4명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나로부터 내가 전달한 사람의 매출 포인트는 전부 총 4,000, 5,000, 9,0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000포인트가 정도가 되는데 9,000포인트의 20%는 4,000포인트 소실적에 20%를 주니까 20% 800 CVP 달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800달러면은 지금 환율 1,150원 해서 한 주에 92만 원 정도 내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매출로 해서 미1, 미2, 미3를 후원 수당을 받기 시작한다면 적은 쪽에 한번 받고 나중에 대실적으로 한번 더 받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2에서 발생하는 수입 똑같이 미2에서 2,000포인트 소실적 2,000포인트에 20% 400달러를 받게 되고요. 미3에서 똑같이 2,000포인트에 20% 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400달러 400달러에서 미2하고 미3에서 받는 게 좌측에 보이시는 여러분이 보이시는 좌측에 여기서 받는 소득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준다라고 했어요. 자, 미1에서 받는 소득 미2와 미3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득이 합쳐져서 중복 매출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미1에서 받는 소득은 소실적이 4,000포인트예요. 4,000포인트에 20% 얼마예요? 400 CVP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번 주 수입은 내 하부에서 발생한 같은 매출일 때 거의 2배가 되죠. 수입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1, 미2, 미3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자, 한 달에 2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의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내가 경험해보고 내 옆집 사람과 내 아는 지인과 우리 다른 가족, 언니, 동생과 제품을 소개를 합니다. 4명에게 소개를 했을 때 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한 달에 이분들이 200포인트씩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했을 때 내가 받는 소득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한 주에 한 5만 원꼴 되겠죠. 근데 이 네 분들도 또 나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네 명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내 수입은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그러면은 이 2단계에 있는 A, B, C, D 이분들은 1단계에 있는 김이, 박, 최 이분들은 20만 원의 수입이 되는 거겠죠. 자, 이분들이 또 다른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 4명에게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달을 했을 때 3단계 제 수입은 한 달에 4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입이 배가가 되고 있어요. 자, 3단계 파트너들이 또 다른 200포인트씩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내 수입은 4단계로 갔을 때는 1780만 원, 5단계로 갔을 때는 월 3천만 원이 됩니다. 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월 3천만 원은 그래요. 평범한 가정이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맥시멈. 우리가 처음에 돈이 막 이제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뭐 냉장고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막 이제 이렇게 바꾸겠죠. 소비하겠죠. 그런 게 매달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평범한 가정이 뭐 4인 가족도 좋고 5인 가족도 좋고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맥시멈, 한 달 생활비 맥시멈이 저는 3천만 원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다들 알뜰하셔가지고 3천만 원이면 1년을 쓰겄다 이놈아.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표정들이 다 그래 보여요. 근데 3천만 원 매달 들어오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부족해요? 와, 럭셔리 하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남편이 됐든 남편이 와이프에게 야 이번 달 생활비하고 3천만 원 탁 줄 수 있으면 뭐 그냥 왕대접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제가 그랬죠. 10년에 300만 원 정도, 뭐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됐으면 나는 이 사업을 선택하는 게 목표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그 300만 원 달성하는데 10년이 안 걸려요.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이 사업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꾸준하게 했을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분이 저를 잘 알려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구름 타고 왔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것도 설명이 긴데 빨리빨리. 제가 중간에 설명할 때 이 사업이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완성이 된다라는 소득이 통장이 꽉 차서 통장이 꽉 차면은 다시 통장 재발급 받죠. 그런 것처럼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제 5,000포인트예요. 그게 5,000포인트가 되면은 우리 유산화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통장을 줘요. 이 통장에서 4번 통장, 5번 통장, 미포, 미파이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통장에서 미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맥시멈 7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는 또 다른 이제 보너스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미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의 최고는 5,000포인트예요. 5,000포인트가 발생하면 미투에서도 1번에서 4번 통장, 5번 통장이 나왔지만 미투에서는 6번 통장, 7번 통장이 나오고 미투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수입은 8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3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00포인트가 됐을 때 통장이 2개씩 나와요. 한 개의 통장에서 재발급이 되는 게 2개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1, 미2, 미3가 다 5,000포인트씩 됐을 때 5,000포인트가 됐을 때 통장이 나오고 1번 미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에서 총 2,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4번, 5번, 6번, 7번 계속 나왔죠. 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5,000포인트가 될 때마다 1번에 미1에서 4번, 5번, 미2에서 6번, 7번, 미3에서 8번, 9번이 나와서 내 하부에 내가 전달한 사람 밑에 내 후원 수당의 통장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이야! 이야! 자, 이렇게 해서 6개 정도의 어떤 그 후원 수당이 재발급이 된 형태가 된다면 내 연봉은 6개 정도만 완성이 되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상상이 안 되시죠? 한 달에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아까 3천만 원 월급 받았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내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근데 이게 12개가 완성이 되면 20억입니다. 24개가 완성되면 이렇게 가면 참 좋겠죠. 무한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3,299개의 타 회사들은 저 수입이 한계가 있어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물론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받게 되면 그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유산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을 만큼 원 없이 벌어가세요. 상위 1%에 드는 사람도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처럼 두 자리 숫자 내신에 있는 사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과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받는 수입이 똑같다 그러면 그 상위 내신 1% 안에 드는 사람은 섭섭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벌어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한계를 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산하는. 그리고 유산하는 평생 매칭, 아까 그 플러스 알파 있죠?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스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꼭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사람을 많이 알아도 되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이 비즈니스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너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전달한 이 앞에 있는 이분이, 저는 내신이 2자리고 이분은 1자리예요. 능력이 많아요. 이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셨을 때 이분의 받는 일정 수입 15%가 저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의 수입을 뺏어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본사에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분이 연봉 14억 4천만 원 6개를 완성하신 분이면 그 중에 15%면은 저는 얼마예요? 한 2억 쪽이 넘어가겠죠. 저는 2억만 받아도 땡큐예요. 그런 보너스입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은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벌으라고 그랬죠. 유산화의 매출이 성장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힘들어하던 21년, 20년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은 멈추지 않고 성장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산화를 통해서 이제 요 사진은 사실 뭐 많은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봤는데, 제가 이걸 사진을 꺼낸 이유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 해외여행을 태국인가로 갔어요. 태국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둘이 갔죠. 저하고. 혼자 갔지는 않았겠죠. 둘이 갔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와이프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걸로 유혹을 했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안 돼요. 갈만하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런 세월을 계속 지내다 보니까 18년 만에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유산화는 감동이 있어요. 여행이 단순히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런 여행이 아니라 의미가 그만큼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산화에서 보여준 그 여행이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었었던데 못했던 거를 유산화를 통해서 이뤄냈다라는 거죠. 자, 건강을 챙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만 하면 됩니다. 시간 투자하고 이런 자리에서 오셔서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죠.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고 두려운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하지만 용감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놓치지 마시고 유산화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간에 저처럼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설명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과 이 사업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